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훌을 털어버리려고요. 요즘 추세가 반반 결혼이길래 저도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찌나 험난하던지. 솔직히 옛날처럼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거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집값을 비롯해 이것저것 따져보면 시대역 행적이고 불공평하다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결혼 준비가 수월하지도 않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는 꽤 오래 만나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건데 아무튼 연애할 때도 어느 정도 더치페이를 하긴 했지만 10원짜리 하나까지 칼같이 계산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번번이 제가 더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었어요.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얼마라도 보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저대로 데이트 비용으로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직장을 구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때는 제가 내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더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뭉뚱그려 대충 따져보면 남자친구가 4 제가 6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건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 아니겠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말을 꺼내니까 제가 더 괜찮다 말하게 된 것도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당장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제가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나름대로 긴 연애를 해오면서 남자친구의 성격이나 됨됨이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굳이 꼬치꼬치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번번이 부딪히기 일쑤였으니까요. 일단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연애할 때처럼 결혼도 서로 부담하는 비율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딱히 거슬리거나 그럴 건 없었어요. 워낙 주변에 그런 커플들도 많았다 보니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매매는커녕 전세도 대출 없인 어렵겠더라고요. 게다가 대출을 알아보니 당장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다고 해도 후에 내야 할 이자가 무지막지하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며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시집가면 얼마는 해주겠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일단 제 성격이 뭐든 제 힘으로 하는 걸 선호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랑 반반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까지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 도움은 가능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괜찮다 안 받겠다 하는 말이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턴 제가 친정에서 큰돈을 받아가면 남자친구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죠.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네 형편이 썩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취준생이던 당시에도 소위 노가다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니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얼마를 받아올 테니 너도 받아와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은근히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어서는 그래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반반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남자친구를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은행 대출 대신 어머니 돈을 빌린 걸로 해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비하면 저희 어머니 돈은 똑같이 갚아야 할 돈이라곤 해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집 문제를 해결한 만큼 결혼식 비용을 비롯해 같이 쓸 자동차와 가전을 해오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더니 그때부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원금이 보장되는 집을 하고 자기한테는 써버리면 땡인 결혼식 비용을 하라고 하느냐면서요. 자기더러 해오라는 건 전부 다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손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 입장에선 저희 어머니 돈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곤 해도 어쨌든 이자도 안 내고 게다가 제 돈도 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초장부터 우리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말은 안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렇게 확신도 없으면서 결혼은 왜 하자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다 결혼한다는 얘기도 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은 헤어진다는 생각보단 그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까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세상이 변했어도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그림이 맞지 않냐면서 제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그리고 자동차를 해오래요. 자기 돈은 전세금에 보태겠다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방금까지는 불공평하네 자기가 손해내 해가며 입에 개거품을 물어놓고는 이제 와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는 뭐 그래 알겠어 하겠냐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논리대로라면 전세금도 반, 혼수도 반, 결혼식 비용도 자동차 값도 서로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게 제일 공평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결혼 자체를 물을 생각까지는 당시만 해도 못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남자친구는 손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제가 선뜻 하겠다고 하면 자기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둘이 나눈 대화를 곰곰이 곱씹다 보니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할 뿐이었지 정작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선 하다못해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야 어차피 갚을 돈이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선 그 돈으로 다른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는 붙는데 까놓고 말해서 저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결혼 비용에 있어선 결론을 낸 상황이다 보니 다시 가타부타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저 혼자 생각만 했지 남자친구한테 따지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따질 건 따졌어야 했다 싶지만요. 한편 남자친구도 저도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각자 필요한 건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쯤 지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혼수 목록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들이대대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돌침대는 웬 말이며 최신식 세탁기랑 건조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뜬금없이 무슨 돌침대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평소에 바닥도 딱딱하다고 눕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돌침대를 쓰셨던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게 나중에 이사라도 하게 되면 짐덩어리가 따로 없어요. 게다가 건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세로 알아보는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좁게 나와서 건조기는 따로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우리 쓸 게 아니고 자기 엄마 해드릴 거래요. 그러면서 실실 웃더니 하는 말이 시집 오면서 시부모님 가전 정도는 해올 거 아니었냐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돌침대도 어머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누가 돌침대에서 자면 싹 낫는다고 한 모양이라며 그때부터 돌침대 노래를 부르신다나요? 그래서 돌침대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지금 어머님이 쓰시는 건 통돌이 세탁기인데 그건 넣고 꺼낼 때 허리를 숙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도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지 할 말만 이어가더라고요. 원래는 뭐 마음 같아서는 로봇 청소기도 해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럼 뭐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건 빼준 거라면서 고맙지 않냐는데 원래 이 인간이 이렇게 뻔뻔했었나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더러 내가 이거 다 해가면 너는 뭐 해올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가 왜 뭘 해가야 하냐더니 저더러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길 옛말에 남자는 장가를 가는 거고 여자는 시집을 온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면서 남의 집으로 오는 사람이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나 떠드는 건지 정말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다며 저도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는 그러냐고요. 그리고는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하냐고 몰아붙이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알겠답니다.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시집 오면 자기 집 식구가 되는 거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뭐 하나 골라보랍니다. 자기가 사줄 테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효도나 한번 하라나요? 남자친구의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누가 보면 내가 맨몸으로 결혼하는 줄 알겠다고 왜 태도가 그따위냐고 따졌지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집을 구하는 마당에 마지막이 어쩌구저쩌구가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갚을 돈인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좀 치사하답니다. 딸 시집 가는데 돈을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갚으라는 건 좀 모양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은 고사하고 결혼 자체를 불손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진작에 감가상각 운운하면서 결혼 비용 불공평하다고 노래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제 실수였지요. 마음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업자고 내지르고 싶었지만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 이 인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네 진심은 잘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돈을 뭘 갚냐고 갚지 말라셨다며 그런데 너는 공평한 게 중요한 사람 같으니 너도 똑같이 우리 집에서 해주는 만큼 해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 먼저 피곤하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적금은 깨지 마시라고 했죠. 그리고는 남자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들려드리니 어머니께서도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면서 그런 놈하곤 결혼해도 좋은 꼴은 못 보고 산답니다.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에 되도 않는 잔머리 굴려가며 계산기 두들기는 놈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산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집에 오는 내내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혹시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는데 어머니께서 두말 않고 잘했다 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슨 이유로든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면 일단 돈부터 준비하라고만 했어요. 돈이 준비가 돼야 결혼 준비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2주쯤 지나자 아예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언제까지 무시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이제 그만 확실히 헤어지자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정문 바로 앞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는데 시집 오는데 시댁에 빈손으로 올 생각은 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쭈뼛거리면서 제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먼저 말문을 여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답니다. 어머님한테 드릴 돌침대며 세탁기며 그런 건 다 자식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머님께 여쭤보니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라며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더라나요. 하지만 그런 말에 뭐 제가 감동이라도 했어야 할까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알 바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친구만 다시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제가 장모님 돈에 제 돈을 더해서 집을 해오고 자기는 그 외의 것들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굳이 돈을 부모님께 받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모님이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생각해봤는데 맞다고 네가 굳이 네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올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딱 자를 때는 당황하다가 돈을 똑같이 해올 필요 없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차피 나는 너랑 헤어질 건데 네가 돈을 해오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너희 집 돈 해줄 상황 못 되지 않냐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 해온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네 부모님이 어디 가서 빌려다 주는 게 다일 텐데 그걸로 내가 발목 잡힐 일 있냐고. 됐다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냐면서 자기 부모님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더하면 가만 안 있겠다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냐, 네 주제를 알겠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혼자 실컷 돈 열심히 벌어서 허리 아프신 어머님한테 돌침대도 사드리고 세탁기도 바꿔드리고 그렇게나 살라고 했네요. 그리고는 날 추워지는데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보기 싫다고 했어요. 이럴 새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하라고요. 솔직히 실컷 빈정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남자들도 많아서 이별하는 것도 조심히 해야 한다는데 제가 너무 자극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아버지께서 계속 지하철역까지 절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고 그러세요. 이 나이에 아버지 에스코트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파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네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제 지도 지가 똥차라는 건 확실히 알았겠죠? 하긴 뭐 더는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아니다 싶을 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저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장 스트레스 받는 게 두려워서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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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2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요, 멀쩡한 사지육신을 두고도 어떻게 하면 저 하나 등쳐먹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지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족속들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고.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남편하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 1년을 사귀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왔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직장 생활을 한 지도 꽤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맞벌이를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과 결혼하는 걸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선 예전부터 제가 결혼할 때 한 1억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돈이 없답니다. 직장 생활을 8년이나 했는데 겨우 3천밖에 못 모았다나요? 시댁에서 도와줄 수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럼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양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 친정 부모님께서도 탐탁치 않아 하실 거고 그럼 그런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나 당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1년만이라도 얼마라도 빡세게 모아보자.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결혼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결혼하냐면서 일단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후로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가 보인 반응 또한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오는 게 없고 시댁에서도 해주는 게 없으면 적어도 너한테도 이것저것 요구하진 못할 거 아니냐. 어쩌면 그게 차라리 속 편할 수도 있다. 어쩐지 남편 말도 친구 말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저부터가 헤어지는 건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아무리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신다고 한들 매매는커녕 전세도 대출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살게 될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제 회사 중간쯤으로 해서 오피스텔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문제까지 해결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 가라시대요. 참고로 회사에서 저희 친정까진 30분 거리고 시댁까지는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좀 번거롭게 느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더니 어머님께서 대뜸 오라면 네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뜸을 들이냐며 언성을 높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죄송하다 얼른 가겠다 하고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어머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가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금시초문이라는 듯 오히려 저한테 이유를 묻대요. 그러니 저로서는 시댁에 가는 내내 어찌나 초조하고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부랴부랴 도착한 시댁에서 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듣자 하니 오피스텔에서 살 거라던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 그럼 혼수는 어떡할 거냐대요. 그런데 이때 전 솔직히 어머님이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모아둔 돈에 친정에서 해주는 것까지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들고 가는데 남편은 겨우 3천만 들고 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님도 마음이 쓰이시는가 보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으신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요즘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고 해서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더러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시며 너 그럼 아무것도 안 해오겠다는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리고는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맨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시집 올 때 시부모 밍크 사주고 신우 명품백 사주고 그런다던데 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입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거기서 저도 확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결혼이 엎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따박따박 따지고 들었어요. 그렇게 치면 저희 집에서도 남편이 맞사위인데 남편도 해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그리 하시니 저도 하는 건데 저는 2억 들고 결혼하는데 남편은 3천이 다다. 요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적어도 반반은 맞춰야지. 어떻게 겨우 3천만 들려서 아들 장가를 보내시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누가 너더러 그만큼 들고 시집 오라고 했냐입니다. 네 부모가 내 아들 좋으라고 그 돈 해주냐고. 너 좋으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 부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찾으시라 말씀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하는데 신우가 기가 막힌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쏘아보고는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어머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죄다 없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일단 만나자며 사정을 하대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기에 됐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나이에 파혼했다 하면 주변에서들 날 어떻게 볼까 싶고 한편으론 부모님 체면에도 먹칠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며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문자를 보내댔고요. 그래서 결국 원래대로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남편이 어머님하고 단판을 잘 지었는지
이후로 결혼식까지 어머님께선 억지를 쓰시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님과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괜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신혼집을 얻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부분은 제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남편이 모아둔 3천만 원은 제가 달라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 돈으로는 차를 사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중고차 구경을 하다가 정말 괜찮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차로 사면 될 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미심쩍어서 그럼 알겠다, 차는 안 사도 된다. 하지만 돈은 일단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달라고 하냐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어찌나 수상쩍던지.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자기한테 1,000만 원밖에 없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지금까지 반년 동안 도대체 2천을 어디다 쓴 건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식했냐 코인했냐 물으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님한테 드렸대요. 죽기 살기로 키워놨더니 은혜도 안 갚고 장가를 가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효를 하시길래 보다 못해 얼마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 일단 2천이라고 하시며 계좌로 보내라고 하시더라나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남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었기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는 따지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곤 그냥 남은 1,000만 원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들고 있다가는 그나마도 뺏기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골치 아픈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 정말 돈 좀 모아볼까 하는 타이밍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 남편의 실직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인생이란 게 다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실직 이후로 남편이 보여준 그 태도,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 취업은 고사하고 오로지 게임과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2달이 넘어가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니까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거라더니 대뜸 저더러 가게를 얻어달랍니다.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하나 열어달라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주제에 포장마차라뇨. 그래서 돈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온 1,000만 원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뭘 좀 해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지지는 못해주고 토나치고 앉았냐면서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1,000만 원 돌려줬어요. 이걸로 네가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하지만 제가 우려한 대로 남편은 뭐하나 지 손으로 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해놓고 자리도 하나 못 구해서는 끙끙 앓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물어물어 대학가 근처에 자리까지 잡아줬지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해줬으면 남편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장사 시작하고 2주 만에 남편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말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놔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저녁 장사를 하다 보니 별의별 손님들이 다 왔던 모양인데 남편 입장에선 그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해야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눈앞이 깜깜했어요. 막말로 오라는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럼 또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면 어쩌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 암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할수록 남편은 더욱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이리저리 꾀만 부릴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다 보면 저는 2배 3배로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 남편더러 100만 원만 벌어도 좋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곳을 찾으라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내가 하겠다고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 무렵 저는 회사 생활보단 포장마차 일을 할 때 더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라리 포장마차에서 손을 떼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난 올해 초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포장마차는 열 수가 없겠다 싶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애하기가 있으니 남편하고 오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잘 지냈냐 뭐 안부는 고사하고 다짜고짜 당신 할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가 막히대요.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가 신우보다 10살이나 어리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두 사람이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축하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하나뿐인 신우가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말로만 그러냐면서 신우랑 결혼해야 할 남자가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큰일이다 뭐 그런 푸념을 잠깐 늘어놓으시더니 그래서 말인데 저더러 가게 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며 일단 그 돈을 좀 쓰셔야겠답니다.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완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단칼에 그렇게는 안 된다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가게 열 때 써야 하는 돈이라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근데 너 그 포장마차 누구 돈으로 시작한지는 알고 있냐입니다. 내 아들 돈으로 시작한 거다.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도 그건 결혼할 때 들고 온 결혼자금이었으니 남편 돈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받아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하지만 어머님이 3천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었는데 2천만 가져가신 거라고 생각하면 어머님의 권리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헛소리나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가게는 좀 천천히 열어도 되지만 신우는 이제 곧 배도 불러올 거고 그러니까 우열을 따져도 신우 결혼식이 먼저 아니겠냐면서 순서에 맞게 돈을 쓰잡니다. 기가 막혔죠. 그래서 당연히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당신 앞으로 대출받아 빌려주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또다시 아니 돈이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냐며 저더러 그렇게 네 욕심만 챙기면 못 쓴다나요? 그리고는 시집 올 때도 CM이고 신우한테 뭐 하나 해주지도 않고 정말 너무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굴거면 아예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요. 남편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옳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데려가시라고 지금 당장 제가 먼저 남편을 포기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머님도 남편도 그리고 신우까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입니다. 그냥 이참에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인정은 무슨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당장 남편부터가 내 마음 하나 몰라주는데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신우 배가 불러오든 말든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그건 다 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곤 방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그리곤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는커녕 뭐를 하건 간에 분수껏 하라고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 짐은 퀵으로 다 보내줄 테니 따라 나오지 말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결혼 전 어머님한테 처음 폭언을 들었던 그날처럼 어찌나 분하고 속상하던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포장마차 시작할 때 들어간 비용의 반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지요. 솔직히 그 돈도 주기 싫었지만 그나마도 안 주면 도무지 나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별 수 없었네요. 듣자 하니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가 또 회사에서 잘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신우 결혼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한 걸까요? 이제 뭐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 알바는 아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하고 미움보다는 애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면 장사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냈을 테니 고마운 마음도 조금은 남아있기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